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현재라고 하고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지금은 VR 게임 콘텐츠과에서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샘물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외가 쪽이 이제 기독교이신데,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쯤에 부모님께서 종교를 우리 집도 가져보자고 하셔서, 성당이랑 교회 등을 찾아보다가 집 앞에 논현동에 갈보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게 되었고, 한동안은 교회 그냥 주일에 출석하는, 크리스찬이었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때 분당 샘물교회가 새로 개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당 샘물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신고대학에서 임용이 되고 나서 다시 분당으로 와서 샘물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샘물교회에 2012년도쯤부터 제가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마더와이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당 샘물교회 마더와이즈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연구년 1년 갔을 때 거기서 또 이제 여교수 또 여자 집사님들 한인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마더와이즈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온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 교수로 있는 후배가 마더와이즈를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했더니 후배 몇 명을 이렇게 보통 6명이 한 팀으로 하거든요. 한 조로 하거든요. 그래서 6명이 딱 구성이 돼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직장맘이라는 공통 주제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나누는 거에 많은 힘을 얻으신다.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라는 것보다는 공통된 어떤 환경에서 갖는 공감대 형성? 이런 거에 더 많은 서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교사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하나도 오랫동안 했었고, 어하나 교사도 했었고, 그러다가 중3 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교회도 캐치하지 못했고, 저도 한 4개월 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둘째가, 중학교 올라갈 때,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좀 더 잘 아이의 그 신앙적 성장을 도와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사를 시작한 게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반모임을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목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반모임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20년, 21년 계속 온라인 반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가 이렇게 같이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 나갈 수 있게 그 어머니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 자녀는 이제 다른 반에 속해 있지만 제 자녀도 더 잘 케어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제 자녀가 이제 고등부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중등부를 섬기면서 근데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부모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한테 또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들께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도 사춘기 자녀랑 막혔던 부분을 교회에 있는 교사를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에 저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제 자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이 아이들도 사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갓 스물된 학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거나 그런 거를 제가 눈여겨보는 눈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끼리 친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언도 해주고, 또 학교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연결을 해주고, 또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잘하는 학생들은 전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또 지도를 하고, 그런 면에서 좀 학생들을, 대학생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부모의 눈과 이렇게 겹치면서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네, 그런 경험들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교수로서 쌓여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먼저 전화를 주시기도 해요. 네네네. 주시기도 하는데, 꼭 그래서 뿐만은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일단 알려드려서, 이 아이가 뭔가 방황을 하고 있으면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거를 부모님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께도 한번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그동안 안 나왔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다시 학교로 나오도록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즘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도 물론 도우시겠지만 학교에서도 도움이 틀림없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방황하고 있는 게 보이면 부모님과 협조를 하는 게 그 학생한테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협조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 삶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더와이즈도 제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꼈으니까 이제 마더와이즈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마더와이즈에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 전업 주부들이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워킹맘은 거의 마더와이즈를 할 시간도 없고 그 주중에 보통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주중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맞았었죠. 감사하게도.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두 번을 누리미라고 하는데요. 누리미를 조원이죠. 네, 조원을 하고 나면 세 번째는 섬기미를 시키거든요. 근데 저를 섬기미를 시키시면서 그 일하고 있는 엄마들의 섬기미를 시키셨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조가 워킹맘 조였는데 이제 전부 다 워킹맘은 아니었었고 한두 명 정도 워킹맘 껴있는 그런 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미국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그냥 한인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여교수이거나 집사님이시거나 그렇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마더와이즈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엄마들이 이제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조율해서 맞출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할 때는 보통 밤에 늦게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8시에서 10시 밤에 주중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시간 될 때 아예 아침 시간에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자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중등 교사도 제가 사춘기 아들을 겪은 엄마로서 그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들이 눈에 보였고 제가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당연히 직장이 거기이다 보니 그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근데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또 지켜보다 보니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제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어려움을 같이 좀 제가 극복한 다음은 아니고 겪어본 다음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놔주신 것 같아요. 네, 섬김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나의 삶의 풍요, 나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에 더 크리스찬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풍요 속에 있는데 한국 사회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이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거기를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한국 교회가 섬김의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분당 샘물교회를 봐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섬겨야겠다는 부분을 보시면 뛰어들어서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입양하시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양 목장도 엄청나게 많고 입양 가족 모임도 있고, 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이 입양을 2명을 이미 하신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신문에서 그 보육원 퇴소생들을 국가에서 잘 케어하지 못하는 거를 알게 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으로 선한 울타리라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퇴소생들한테 집을 마련을 해주고 멘토를 한 명씩 붙여서 그 아이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벌써 10년이 지나서 굉장히 여러 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선한 울타리는 법인이나 NGO로 발전을 안 시키시고 완전히 순수하게 그냥 교인들의 헌금으로
모든 헌금을 다 그 사역에 100% 사용을 하시면서 완전히 자원봉사로만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멘토분들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멘티들하고, 그러니까 보육원 퇴소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케어를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네, 그런 부분이 교회의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 그걸 또 섬김에 뛰어드시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뭐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또 하나님의 시선이시고 또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게 교회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